최근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순한 재래식 전력 증강을 넘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한 5세대급 전력으로의 급진적인 전환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외신들은 KF-21 보라매의 전례 없는 고기동 비행 시험과 파생형 개발 로드맵에 대해 한국이 비로소 글로벌 5세대 전투기 클럽의 문을 두드렸다고 평가하며,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된 다종다양한 로봇 전투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래 전장의 청사진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한 국가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주요 방산 전문지들은 한국의 K방산이 이제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 첨단 기술 자립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했으며, 이는 중동 오일머니의 아시아 방산 시장 유입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과 맞물려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반복된 계약 불이행 사태는 국제방산협력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사례로 지목되며, 해당 국가가 입게 될 전략적 고립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공개 행사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향하는 미래 전장 환경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시된 40여 종의 첨단 무기 체계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단일 무기 플랫폼의 성능 개선이 아닌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가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형 전투 역량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정찰, 전자전, 표적 획득 및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개념 시연은 미래 공중전의 핵심인 MUMT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탑재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는 적진 깊숙한 곳에서 정찰과 정밀 타격을 은밀하게 수행하는 킬러 윙맨으로서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타격 수단으로 등장한 소형 자폭 무인기의 전술적 역할 재정립은 적의 핵심 고가치 표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장 운영 개념의 근본적인 변혁을 예고했습니다. 육상 전투 체계의 자동화 및 지능화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지뢰 및 폭발물 처리 로봇,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협업형 자율 탐사 로봇의 실전적 시연은 위험구역에서의 인명 손실 최소화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로봇이 임무를 분담하여 감시, 정찰,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협동 자율 시스템의 첫 공개는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거친 야전에서도 실질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거친 지형을 극복하는 다족 로봇부터 정밀 사격을 위한 소형 사격 드론, 수중 감시 정찰을 위한 무인 잠수정까지 공개된 플랫폼들은 미래 전장이 자동화와 지능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무인화 혁신은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전력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장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대한민국 국방 전략의 핵심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KF-21 보라매의 고기동 비행 시연은 단순한 조종사의 기량 과실을 넘어 고성능 항전 장비와 추력 제어 시스템의 정밀한 연동이 빚어낸 고도의 전술적 기동성 실험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심 상공에서 전개된 전례 없는 역동적 기동은 다중 표적 추적 및 회피 기동 능력을 검증하는 실전적 시퀀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제기 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화된 전장 운용 능력을 염두에 둔 개발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자세 전환 능력은 전투기의 항전 비행 제어 시스템의 우수성과 고기동성 환경에서의 조종 안정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더욱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할 부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식 발표한 3가지 임무 최적화 파생형 개발 전략입니다. 이는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운용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현대 전투기 개발의 모듈화 및 파생형 전개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따르는 접근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 파생형인 일렉트로닉 어택형은 광대역 제밍 장비와 전자지원 체계를 탑재하여 아군 전력의 전자적 생존성을 보장하고 적의 전파 기반 표적 탐지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파 영역 우세 확보를 주 목표로 합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제공, 공대지 전투 임무를 넘어 에스코트 전자전기로서 아군 편대 전체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세 번째 파생형인 KF-21 EX 고성능 개량형은 기존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급 성능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내부 무장창의 확대와 다층적 스텔스 설계의 적용입니다.
내부 무장창 도입은 외부의 무장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동시에 무장 운용성을 유지하여 스텔스 침투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더불어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전자전 자체 방어 장비, 그리고 적외선 광학 센서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고도화된 센서 융합 체계의 강화는 조종사의 전장 상황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역량을 구현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EX 모델의 설계안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및 소형 정밀 공대지 무장의 내부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보라매가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 자립의 상징을 넘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자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장 뚜렷한 지정학적 재편 흐름은 중동 지역의 막대한 오일 머니가 기존의 서방 공급망을 넘어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방위 산업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거래의 확대가 아닌 걸프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목표 아래 진행되는 공급망 다변화 및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의 움직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미국 및 유럽 중심의 무기 조달 구조가 가진 정치적, 기술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시아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4가지 핵심 전략적 동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무기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방산 동맹 및 조달처 다변화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아시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UAV 기술, 가스터빈 엔진 등 자체적인 핵심 국방 기술 및 지식 재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방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셋째, 공동 생산 및 현지 조립을 통해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경제적 실리 추구입니다. 넷째, 역내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한 발 앞서 아시아 첨단 방산 시장을 선점하려는 UAE의 선제적 경쟁 우위 확보 위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K방산은 핵심 기술 자립을 이룬 KF-21, K2 전차, K9 자주포 등 고성능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중동 자본의 최우선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국방차관의 KF-21 탑승과 뒤이은 공동개발 논의 가속화는 중동 지역이 KF-21 플랫폼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을 넘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참여를 모색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K방산이 확보한 기술 자립 역량과 더불어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수요가 정확하게 맞물린 결과로 향후 글로벌 방산 지형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구조적 변화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통해 연구개발 재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 납부를 수년간 지연하고 보잉과의 F-15EX 도입 계약마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파탄 위기에 처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한 파트너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재정적 제약이 아니라 정치적 포퓰리즘과 국방정책의 전략적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정부가 대규모 무상급식 확대 정책과 같은 사회복지 부문의 국방 예산을 전용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사업이 심각하게 표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권 안정화와 정치적 지지율 확보를 우선시하는 행태가 군사력 공백이라는 심각한 전략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F-15EX 도입 사업의 계약금 미지급 사태는 보잉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은 수십만 종의 부품과 수백 개 벤더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공급망 생태계를 전제로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계약 불이행은 보잉의 생산 라인 최적화 계획과 내부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유연한 협상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계약 취소 가능성 언급과 함께 관세 카드까지 거론하며 외교 및 무역관계 전반으로 압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단기적인 이권 보장과 현지 생산 허용 등 유연한 조건을 제시한 프랑스의 라팔 도입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피하기 어려운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가 신뢰도라는 장기적 자산의 붕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서 이미 분담금 미납으로 한국의 신뢰를 훼손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계약을 어기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와 방산 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들은 돈이 없어서 계약을 어기는 것을 넘어 한번 어긴 계약은 또다시 어길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계약 파기는 단순한 무기거래 취소를 넘어 대미 관계 전반에서 무역 압박 강화, 민간 투자 유치 차단 등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단기적 정치 이득을 위해 국가의 장기적 군사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전략적 자충수를 두는 형국입니다. KF-21 보라매가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단계적 전력화라는 전공법을 택한 반면 튀르키예의 KAAN 전투기는 미완의 기술적 성숙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방산 외교 전략을 통해 국제 파트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AAN은 2024년 2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나 그 이후의 테스트 비행 횟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현재 제작 중인 후속 시제기들 역시 향상된 시스템 통합 단계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2분기에나 첫 비행이 예상되는 등 개발 일정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 비행 안전성을 입증하고 2026년 블락아이 초도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기술 성숙도와 개발 속도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KAAN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엔진 자립화에 있습니다. 현재 시제기들은 모두 미국산 F110 엔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튀르키예가 목표로 하는 국산 TF35000 엔진 통합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3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7년 이상 외산 엔진에 대한 의존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USAS는 2029년 블락 10초기형을 공군에 인도하고 2030년대 초반에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튀르키예는 KAAN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특히 2025년 7월에는 이집트와 공동 생산을 포함하는 KAAN 참여 협약을 발표하며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한 나라로 이는 KAAN, 이 서방의 제약이나 정치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체제를 찾는 국가들을 핵심 고객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이목을 끄는 사안은 인도네시아의 이중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중반 한국 측과 KF-21 분담금 규모를 60% 이상 감축하는 새로운 합의문에 서명하며 사업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거의 동시에 튀르키예의 KAAN과 48대 도입,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계약은 KF-21 사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KAAN을 새로운 전략적 대안으로 삼겠다는 인도네시아의 노골적인 정책적 선회로 해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재정 압박 속에서 KF-21위 지분 참여 규모를 줄여 지속적인 기술 접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튀르키예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연한 금융 조건을 활용하여 KAAN을 확보함으로써 공군력 공백을 메우려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AAN의 공격적인 파트너십 유치 전략은 단기적으로 KF-21위 수출 시장의 심리적인 압박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력보다는 정치적 필요와 금융적 유연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KF-21은 이미 기술 검증 단계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모듈화된 파생형 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력화 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방산 시장의 최종 승자는 단순한 판매 대수가 아닌 전투기의 실질적인 작전 능력 확보 시점과 약속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정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KAAN 계약은 KF-21 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파트너십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